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맞는 회사가 있을까를 강의하게 된 청년 버스킹 강사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짧게나마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화들,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저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저희에게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도 같이 소개하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지, 어떤 걸 함께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4개 정도, 4~5개 정도의 회사를 다녔는데요. 일단은 여기 큰 주제로는 CJ나 롯데를 다녔다는 경험을 먼저 적어놨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 여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는 베트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해외 인턴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해외 인턴을 시작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러고 무작정 이제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만으로도 굉장히 떨렸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해진 경험이 다들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떨리고 두근거리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되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첫 직장인데 일단은 붙었고,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뭐 다음에 나올 기회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첫 직장에서 일단 아무 생각도 없이 일단 베트남에 떠나게 됐죠. 얼마나 심각했냐면 처음에 그 베트남어도 준비가 안 됐고, 영어로 업무를 보긴 하는데 영어도 그렇게 100%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태였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저에게 처음에 뭐 물류에 관련된, 제 전공 관련된 물류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일은 참 괜찮았고, 가서 이제 먼저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보니까 거기는 주 6일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일절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속담으로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트남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주 6일을 일하고, 주 6일인데 토요일에는 오전만 잠깐 일하는 분위기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계약을 맺고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전혀 위화감 같은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일단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을 이제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토요일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토요일 오전이니까 원래는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베트남에서도 출근이 안 하는 그 가정들이 있단 말이죠.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 계시던 그 여직원분들이나 남자 직원분들이 본인의 자제분들을 데려오세요. 그래서 본인의 자제분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사무실에 공간이 있으면 여기 막 그냥 다 뛰어 놀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그렇게 딱 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반려견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토요일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일정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타지로 떠난다는 두려움, 처음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설렘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들을 처음에 시도할 때 굉장히 두려웠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지 못한 채로 가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저희가 노동법하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써서 당연한 줄 알았죠. 근로계약서를 써서 들어가고 그런 걸 준수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베트남의 노동법이 굉장히 센 나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에서 노동법을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누구든지 그거를 지켜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법이니까. 근데 심지어는 단속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위반되는 상황에 적발이라도 될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는 물론이고 사업주나 그 회사 대표까지도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더라고요. 일단 기본으로 사업장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시하구나. 왜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베트남보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많이 시간은 짧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베트남은 많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나마 덜 발전했고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약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그걸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동법도 잘 지켜지고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그대로 근무를 하고 그 토요일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연차 같은 것도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은 저희 이렇게 인트라넷 같은 게 회사 내부 전산망 같은 게 잘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벽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벽에다가 A4 용지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 이름이랑 휴가 가고 싶은 날짜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작성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보고 관리자분들이나 뭐 저나 다른 뭐 지점장님, 부장님, 차장님 같은 경우에 그걸 보고 연차를 그냥 다녀오라고 컨펌을 합니다. 뭐 컨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서 그냥 다녀오는 거예요. 물론 베트남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겠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첫 직장, 제가 경험해본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이렇게 좀 자유롭고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베트남에서 짧게 인턴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다시 구직 생활을 할 때 그게 어떤 기준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직장 생활이 한국에서도 당연히 영위가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고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의 구직 생활을 거쳐서 어떤 저기 안산에 있는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를 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턴 생활 때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이 회사도 내가 베트남에서 조금 경험을 했던 회사였어요. 그 우리 베트남에서 제가 물류회사에 있었는데 그 물류회사의 그 화주였고 그 화주에서 몇 번 이제 그쪽 뭐 나오신 분들 그 회사 그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하고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막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괜찮은 기업이다, 좀 전도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서 이제 입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은 마음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입사를 했는데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안 쓰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 그건 안 쓰고 시작해서 여기는 왜 근로계약서 처음 안 쓰지? 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환영회 같은 걸 하고 이제 신입사원이라면은 어떤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 당연히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무교육 아니면 OJT 이런 과정들이 있고 교육 기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조금 경험을 했죠. 이제 그래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공장도 다니고 시찰도 다니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직감도 했고 이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돼서 전도 유망한 회사인 것 같다 해서 약간 애사심을 키우는 계기도 되기도 했죠. 조금씩. 근데 이제 한 교육이 얼마 진행됐을까요? 갑자기 동기 둘이 한두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몇 번이나 보니까 그 자기가 채용된 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바쁘다 해서 불러요. 한 명씩 한 명씩. 중간중간 한두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제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가시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그때도 미처 하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는 저도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교육이 안 끝났는데.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거를 가게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업무를 이제 실제로 봐야 되는데 바쁘다 그래서 간 건데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당장에 처음에는. 물론 어디나 그렇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아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앉아있는 일이었어요. 뭔가 이거를 좀 어떤 교재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서류 철 같은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담당하시고 계실 거니까 이런 철 같은 것들을 너가 보고서 좀 이거를 앞으로 하게 될 거니까 몇 년 동안 있었던 걸 좀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이런 걸 하게 될 건데 우리 앞으로 처음 하는 분야다. 그래서 너가 한번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라. 라는 식으로 좀 준비를 말씀을 해주시던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대리님, 뭐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쭉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리고 제 앞에는 조그만 노트북이 하나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도 안 되고 인트라넷도 안 되는 컴퓨터 앞에서 한글만 켜놓고 그냥 앉아 있어요. 진짜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또 했죠. 뭐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교육을 좀 더 받았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도대체 언제 쓰지? 내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처음에 베트남에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베트남에서도 분명히 첫날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썼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한국은 내가 왜 베트남부터 좋은 회사, 좋은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근데 왜 지금은 먼저 안 쓰지? 그리고 왜 일도 안 주지? 공부할 것도 안 주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루, 이틀, 3일 동안 하게 되죠. 3일 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 3일째 되던 날인가? 그때 이제 인사팀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부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서 썼을 근로계약서는 조금 많이 양식도 다르고 그것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어쨌든 연봉 얼마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포괄임금제라고 써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이렇게 포괄임금제라는 거 써 있어서 제가 이걸 처음 봤으니까 여쭤봤어요. 인사팀 당사자 분들한테 혹시 이게 뭐냐? 이거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냐고 했는데 이게 회사가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출근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주말 출근 아니면은 뭐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걸 줄 때 그 임금 자체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봉에. 예를 들어 내가 연봉 계약을 3천만 원으로 맺었으면 3천만 원에 그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썼어요. 이게 작성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게 3일째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첫째 날이랑 둘째 날에 출근해서 근무를 할 때 보니까 제가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데 제가 야근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컴퓨터도 없고, 뭐 컴퓨터는 있는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새로 찾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공부를 빙자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앉아서 한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시간, 지금 일정 시간, 퇴근 시간 이후에 앉아 있는 시간도 임금으로 포함되는 거구나. 내가 계약한 연봉에 있는 거구나. 또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아, 그런 연봉, 그래서 내가 야근을 하든 안 하든 저 시간을 받는 건데 나를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야근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휴일 중 근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내가 안 나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뭐 사용자 측에서는 뭐 사측에서는 저를 채용을 했을 때 이제 그 야근도 많이 하고 어쨌든 휴일 근무도 많이 나오면 뭐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돈은 일단 거기서 딱 정해진 거고 임금은 정해진 거고 출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야근을 안 하거나 휴일 근무를 안 하면 조금 그거는 아쉬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게 좀 안타깝다고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직장은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긴 했는데 첫 번째로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좀 더 잘 지켜진 면이 있었어요. 회사는 약간 법도 잘 지키고 근로계약서나 노동법도 잘 준수해야 된다는 기준을 이제 베트남에서 세우고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한국에서는 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더 안 지켜지고 그리고 뭔가 대우도 안 좋고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두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비교를 하게 됐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인가? 라는 생각도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도 얼마 다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죠. 뭐 조금이라도 일화가 있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퇴사를 하게 된 계기이긴 한데 제가 토요일날 원래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토요일날 큰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 주 5일로 나와 있으니까 주 5일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냥 토요일날은 당연히 뭐 가족 간에 옛날부터 잡았던 약속이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려고 했는데 이제 토요일도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죠. 뭐 그게 뭐 싫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좋아서 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건 조금 이번 주엔 어려울 것 같아 하니까 저한테 왜 나올 수 없냐고 사유를 여쭤보고 이러이러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래 이번 주에 사무실 이사가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뭐 집기도 이동하고 뭔가 사무실 구조도 바꾸고 이러는 날이다. 그래서 죄송해요. 못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원래 입사하기 전부터 잡혀져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이번 한 번은 괜찮은데 다음번엔 안 된다. 다음번에 그러면 이사하는데 없으면 자리를 아예 빼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뭐 웃으면서 장난처럼 하는 얘기도 아니라 입사 한 4일 된 이제 분한테 그렇게, 분이 아니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블루계약서도 준수하려고 했고 여러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서 조금 당황도 많이 했고 제가 느꼈던 바와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경험했던 바와는. 그래서 두 개 회사 비교했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기준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알았죠. 두 번째 회사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저기 PPT에 나와 있는 뭐 과중한 업무라든지 빈번한 야근, 부족한 보상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 내가 계약서에 쓴 대로 회사가 이행을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상. 그러고 나서 거기는 진짜 얼마 못 다녔어요. 좀 부모님에게 창피하고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세 번째 회사입니다. 조그만 어떤 중견기업에 제가 입사를 하게 돼요. 중견기업에 조그맣게 입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가장 잘 맞는 회사였는데 거기는 좀 어떤 게 좋았냐면 처음에 입사를 해서 일단 저보다 위에 계장님이라는 분이 두 분을 계셨고 그리고 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계장님 중에 한 분이 처음 입사했는데 저는 일단 전 회사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실패라고라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 회사에서 실패해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옮겨서 첫날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팀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먼저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태현 씨, 저희 회사는 일단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팀은 커피는 직접 타는 거고요. 복사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물론 그러면서 팀장님이 부탁하실 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저희가 그런 거는 시킬 일은 없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좀 친해지고 말씀 들어다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어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선배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들으면서 지금 제가 그 회사를 다닌 지가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얘기해줘서 이 회사는 진짜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라는 게 일단 그렇게 말 한마디로써 좀 마음이 좀 많이 누그러지고 많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닐 때 일단 뭐 출퇴근 시간 그렇게 뭐 자유롭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문화 같은 거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화가 있느냐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점에서도 그 회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잘 적응해서 이제 다니고 있었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인생의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인생의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다녔던 회사, 그 회사가 어떤 국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이제 내려갈 만한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 인턴을 끝내고 공채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채를 제가 거기로 들어가게 돼요. 네, 공채를 하나를 썼는데 하필 거기가 돼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서 경험했을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에서 경험이 좋았다고. 이 회사는 정말 뭐 출퇴근뿐만 아니라 이런 근무하는 것도 좋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라는 게 정말 좋아서 저는 말도 생각도 할 것 없이 거기를 택하게 되죠. 그게 저희 CJ 기업을 택해서 가게 됩니다. 저기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그 첫 번째 어디 가고 싶은 기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거 뽑을 때 순위를 뽑을 때 항상 순위권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저 회사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데 하게 되면 되게 놀라요. 어쨌든 그 회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경험했던 회사가 일단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다녔던 회사는 어떤 인수합병 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저 회사가 인수합병을 시작해서 다른 회사가 된 거죠. 어쨌든 사명은 달려있는데 어떤 한 대기업 분야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입사를 하게 돼서 이제 다른 이제 회장님 단위 있는 그런 회사는 처음 다녀본 거죠. 근데 가서 이제 회장님 오시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신입사원 연수도 막 제주도 가서 크게 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입사해서 여기 이런 게 대기업이구나. 뭔가 입사하게 돼서 제 스스로도 성취감도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 성취감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그런 뿌듯해함을 바라보는 자식들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길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 실패를 해왔죠. 실패와 이직, 실패와 이직에서 해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CJ를 또 다니게 되는데, 거기서는 제가 택배사업소라는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택배사업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두도 못할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인생을 가치관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출근 시간을 이게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물론 첫날에 썼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쓰고서 작성을 하는데, 첫날에 쓰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렇게 써요. 9시부터 6시간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 시간 8시간, 점심시간 포함하면 9시간, 그걸 포함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 대신 뭐 근무 시간은 뭐 8시간, 9시간 정해져 있고, 그 유동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출근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서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출근을 새벽 6시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지점장님이라든지 뭐 차장님, 부장님 뭐 이러신 분들이 나와서 제가 눈치껏 다들 이때쯤 나오니까 나도 그때쯤 나가야 될 것 같아 하고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요구를 해요. 6시까지 나와. 이렇게 그냥 딱 나와요. 말해요. 저도 다닐 때 인턴도 있었는데 인턴분도 6시까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이제 퇴근을 할 생각을 하면 단순히만 따져봐도 한 3시? 4시 정도면 가야 돼요. 점심시간 포함하면 한 15시, 16시 정도 되니까. 근데 동기들끼리 만나면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이제 겨울, 이제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연수 끝나고 나니까 약간 가을에서 겨울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3시나 4시쯤 되면, 그때쯤 되면 해가 조금 내려와요. 해가 조금 내려와서 이제 해를 딱 보면 해가 좀 지고 있으면 저희는 또 그 생각을 해요. 오늘 또 다른 오늘 하루에 해가 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또 다른 일과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퇴근 시간이 한 11시, 12시가 되니까. 새벽 6시니까. 근데 그렇게 4시부터 11시까지면 한 7, 8시간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기분들 만나면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써요. 이제 막 카톡을 연락하거나 이러면 진짜 우리에게 야 오늘 하루 다 갔다. 하루만 더 힘내자 하면은 4시, 5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로계약서 있는데 안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뭐 야간 수당이라든지 휴일 수당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것도 막 출근해달라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막 많이 하시는데 몇 번은 나갔어요. 몇 번 나갔는데 이제 그것도 예산이 정해져 있나 봐요. 전 신입사원이니까 잘 몰랐죠. 그래서 위에 계시는 몇 분들만 이제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뭐 급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들은 오래 되셨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니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데, 아니 심지어 내가 베트남에서도 같은 회사에서도 받았는데 왜 여기 와서는 못 받는지라는 생각 첫 번째. 그 두 번째로는 같이 나오는데 왜 난 못 받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약간 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 다 같이 일하는 건데 왜 근로계약서 없는 출근을 내가 해야 되지?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거죠. 너무너무 늦게. 벌써 몇 번이에요. 인턴 생각 끝나고 뭐 조그만 그 중소기업 갔다가 중소기업에서 또 안 맞아서 나오고, 조그만 또 중견기업 어떤 뭐 그런 유통하는 회사 갔다가 거기서 대기업이 줘서 대기업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제 정체성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박현정님께서 삶이란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는 거를 그때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회사를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일단 CJ도 인턴 기간 포함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퇴사하게 된 동기도 약간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제한테 맞는 회사를 찾아보고 싶겠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는 컸어요. 그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신입사원 간담회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간담회 같은 거를 이렇게 했는데 동기들은 20명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린 것도 아니었고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계셨거든요. 막 30살, 32살 형들도 계셨는데 형들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옆에 있는 그 신입사원 그 교육하시는 교육팀 담당자분들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는 울진 않았지만
뭔가 같이 울고 싶은 심정도 들고 좀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어렵다고 했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굳이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 시스템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런 거를 개선하고 그런 거를 좀 없애면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노동자분들에게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게 회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행복을 해야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쌓이고 우리가 행복해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가 계속 발전하려면 우리 거기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또 생각이 확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돌이켜서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많이 저도 부족했고 회사를 보는 눈이 내가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CJ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에 대해서 퇴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고민이 됐거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이거를 회사에 입사를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 뭐 급여를 받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대기업이라는 그냥 명함 하나 달았고 그리고 어떤 꾸준히 받는 급여 같은 것도 생겼고 대학생 때에 비해서 이제 생활 수준도 좀 더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조금 한 거예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줄 알았던 걸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정말로. 그게 회사만 들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보자면 저는 먼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구나. 좀 이따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하게 됐고 그리고 야근이 너무 과중하다. 야근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업무도 너무 세다. 과중하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보상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 말씀을 조금 진짜 원래 계획 없던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다면평가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팀이 만약에 5명이면 어떤 분은 잘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는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게 구조가 있는데 신입사원분들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너도 나중에 연차가 차면 자동적으로 좀 그렇게 보상을 받을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못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세계 최고가 될 거고 무슨 실력주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되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막 그렇게 물론 제가 부족했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이나 다른 팀원들이나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보상을 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좀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막 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미생을 보다가 미생에서 그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 직장인에게 가장 좋은 거는 적절한 승진과 적절한 보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 오 과장님은 오 차장님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시는데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 생각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것들이 저에게 나를 찾는 데 가장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여가생활 같은 게 있죠. 내가 지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뭐하고 이런 하는 행동들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은 동일성상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상이고 저것도 내 일상인 거죠. 물론 일상 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죠. 내가 잠자는 시간도 있고 회사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회사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음으로써 내가 이거 일상이 아니라고 회사를 받아들이는 순간 제 삶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오래 있는 회사에서 가장 오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장소에서 행복해야 진짜 행복하고 거기서 자아 성취도 같이 이룰 수 있다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그거랑 나랑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어떤 회사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가 생활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어떤 일정한 취미나 이런 건 많지 않는데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저렇게 좋은 데이트를 하거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또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즐겁게 요리를 하는 과정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뭐 호두랑 루키라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런 강아지들과 산책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산책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할 때 그 여유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집에 와서 피곤한 몸을 씻고 어쩌고 하고 다시 나가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소파에 앉아서 나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가기가 힘든데도 그렇게 나를 약간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휴식. 저 4가지가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직장에 입사하면 당연히 해소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어서, 만약에 그 직장을 선택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런 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전 요 가지를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CJ에서 나와서 또 다른 회사를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회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롯데를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롯데라는 되게 믿기 위해서 여기서 제 커리어의 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제가 어떤 그런 것들 잘 주어지느냐, 어떤 시간적인 할애 같은 게 잘 주어지느냐,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자유롭기보다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지켜지느냐, 그 노동법을 잘 준수하느냐, 회사가 얼마나 공정한 척, 뭐뭐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 구성원들에게 느껴지느냐, 그거를 저는 보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입사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볼 수도 없고 저기서도 볼 수도 없고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요즘은 뭐 많이들 보더라고요. 뭐 잡플래닛이라든지 뭐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회사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뭐 구분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개인 가치관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회사를 입사해서 좋았던 거는, 일단은 주 5일제는 정확하게 지켜줬습니다. 주 5일제는 정확히 지켜주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니까. 물론 근로계약서에 주 6일이라고 썼으면 저도 주 6일을 나갔을 것 같아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나갔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대체 휴무라는 개념도 잘 주어졌어요. 뭔가 휴일이 있으면 출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출근할 수 있는데 그게 출근하면은 다른 날 휴일을 준다든지 아니면 안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기준 같은 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였어요. 그게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매뉴얼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따르고, 그거가 아니었을 때는 합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사 라는 게, 저 회사는 그게 좋았어요. 전 직장에서도 대체 휴무라는 개념이 있긴 했는데요. 그게 또 지점마다 다르더라고요. 저 지점은 해주고 우리 지점은 안 해주고, 물론 저는 없었지만 다른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고 같은 구성원이고 똑같이 하는데 저기선 받고 나는 못 받는다?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뭐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평가가 주관적인 거를 제외하고 저분들이나 이렇게 나를 받아들일 때 그게 약간 이런 근태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게 차이가 발생하면은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전 회사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 롯데 회사로 옮기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굉장히 매뉴얼이 잘 돼 있었고, 출퇴근도 잘 돼 있었고, 대체 휴일제도 잘 지켜지고, 그래서 굉장히 뭐 5년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기서 이제 좋은 경험과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고민했던 거는, 정리하자면은 일단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본인이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먼저 깨닫고 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저는 어떤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냐? 이 3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내용을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양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삶의 성취와 만족감을 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삶의 성취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장 생활에서 어떤 성취와 일을 쟁취해내고 해내고 승진이나 보상을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뭐 어느 쪽에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양식을 봤을 때 나는 약간 직장 생활도 내 일상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뭔가 하루 24시간 중에 직장 생활은 8시간에서 9시간, 뭐 출퇴근 포함하면 10시간까지는 내가 할애할 수 있겠어. 대신 나머지는 나에게 좀 됐으면 좋겠어. 그게 예를 들어 뭐 2시간, 1시간, 2시간 같은 거. 퇴근하고 돌아와서 한두 시간은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됐다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약간 뭐 요리를 하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뭐 강아지라든지 본인의 이제 아이들과 함께 뭐 산책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본인이 취업하기 전에.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늦게 알았잖아요. 너무 늦게. 그래서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직장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고려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왜냐면 취업도 안 되고 뭐 하게 돼 바쁘기 때문에 어디든 붙으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고려 대상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2개 이상 붙었다, 1개 이상 붙었다 라고 하면 제가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봉도 내가 1년, 2년, 3년 오래 다녀야 연봉이지, 내가 오래 못 다니고 나하고 안 맞는 회사인데 내가 거기서 계속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내 삶을 갉아먹으면서, 내 생활을 갉아먹으면서 다니는 회사에서 그 연봉을 받는다 한들 난 행복할까? 그리고 그 연봉이 언제까지고나 내 옆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3년, 5년 다녀야, 연봉이 3천만 원인데 3년, 5년 다녀야 뭐 9천만 원이고 1억 5천이고 받는 건데, 내 삶과 내 일상생활과 영위할 수 없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를 3년 이상 다닐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다닐 수 있을까요? 하루나 이틀 다니고 적응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오후만 더 누워있으면, 오늘이 내일이었으면, 뭐 주말이었으면 이런 생각하면서 출근하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 저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로는 시간 활용인데요. 저 시간은 뭐냐면, 두 번째 베트남에서 제가 일화 말씀드렸죠. 베트남에서는 이제 연차 같은 거 사용할 때 벽에다 이렇게 종이 붙여놓고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날짜 씁니다. 물론 거기는 인트라넷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단 저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내려고 할 때 그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도, 회사가 배려해 줄 수 있느냐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자플레이시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내 개인 생활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뭐 연차를 얼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저 주체적인 삶과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진 않더라도 나한테 선택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때 뭘 하고 싶어, 내가 이때 어떤 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저도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가 이 버스킹 강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을 더 내고 싶어, 그리고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조금 더 가고 싶어 라는 게 생각이 있으면 이건 저의 자아 발전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아 발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많은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이런 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회사가 만약에 제가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거를 배려를 많이 못 해준다거나,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를 만약 선택할 수 있으시다면, 그리고 고려 대상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활용을 얼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시간 활용을 얼만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배려할 수 있는 회사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성원이 아니면 그렇게 보기 힘들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 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체적인 삶인데요. 이게 두 개 합쳐서 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직장 생활 안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내 삶, 본인의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내가 얼만큼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 개인적인 주체적인 삶이라면 다 저런 게 포함되겠죠. 내가 당장 주말에 뭐 하고 싶은데 이게 나는 일상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수준의 회사가 나 이걸 못하게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내가 시간을 더 낼 수 없는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개인에 있어서는. 근데 어떤 회사가 좋다, 틀리다, 맞다, 그르다, 약간 이거는 이런 단순한 걸로만 보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개인이 회사를 선택하거나 개인이 취업을 선택하기 전에는 이런 건 한 번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얼만큼 보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회사 안에서의 주체적인 삶이라고 했잖아요. 베트남에서 있을 때는 제가 인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권한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거를 결정해서 그런 결정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실행력으로 옮길 수 있었거든요. 단순한 일도 많이 했어요. 단순함이 쌓여서 어떤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돼서 뭐 분기, 반기로 넘어가서 회사 전체를 굴리는 사이클이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단순한 일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런 단순한 일 안에서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것이 있다. 뭔가 시키는 것만 하고 뭐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신입사원을 처음에 입사해서 그런 걸 바라는 거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뭐 이상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꿈꿀 수 있는 회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제가 많은 회사를 다 경험해 본 거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전에 3M이라는 회사를 한번 제가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런 시간도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업무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나가서 그 밥을 먹고 와도 되고, 무슨 가서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영화를 봐도 되고, 대부분 외국의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약간씩이라도 보장해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비단 요즘엔 스타트업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월요일날 출근하는 회사, 월요일날 출근 반일 출근제도 많이 하고 4.5 출근제, 뭐 4일 근무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것도 이런 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저런 구성원들, 저렇게 생각하는 구성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너나 임원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회사는 좀 생산성을 더 많이 가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이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고, 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산업의 이제 흐름 같은 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같이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것들도 아마도 회사 내부에서도 많이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회사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생활 양식이라든지 시간 활용,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기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 생활 양식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가 나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얼만큼 활동할 수 있게끔 이 회사는 배려하느냐라는 것도 한 번쯤은 알아보시고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찮죠? 말이 좀 빠른가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뭐 이직 관련된 얘기, 저도 이직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직 관련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직도 취업이랑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청년 공간이고, 여기 청년들이 이제 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취업에 대한 얘기를 더 하려고 했으나, 이제 청년의 또 나이 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청년분들 만약 계시다면 아까 그걸 베이스를 깔아놓고 나서 이거는 그걸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직을 고민하게 될 때, 맞아요. 박현정님 맞아요. 이직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직은 취업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요. 이직을 생각할 땐 대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회사 그냥 떠나고 싶은 거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직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직무 전환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서비스직에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 이제 서비스직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두렵고 힘들어. 그래서 나는 서비스직에서 좀 더 일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난 다음번에 이직을 하면은 뭔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회사를 떠나고 싶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직무를 바뀌고 싶다, 직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강찬일님께서 뭐 친한 형님이 편하게 인생 조언해 주신 느낌이라서 좋네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떠나고 싶으면 되게 막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직무를 바꾸다는 것도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직을 하고 있다가 사무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단순히 사무직을 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 전에 게 싫기 때문에. 저 전에 있는 게 하는 일이 마음에 들던 지쳤건 질렸건 어쨌든 간에 이 앞에 있는 게 싫으니까 뒤에 있는 걸로 내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어떤 거에서 질려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오리라든지 백조 같은 게 되게 연못에서 돌아다닐 때는 막 이렇게 고구가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근데 걔가 밑바닥으로는 진짜 수많은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물에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발걸음질을 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그냥 보기에는 그냥 물 위에 얌전히 고고하게 떠다는 그냥 이쁜 새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죠. 그거 이쁘다. 쟤는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는 다른 직무를 바라보는 지금의 현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그 물 아래에서의 밑발걸음 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진 않고, 저게 좀 편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성님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이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조건 옮겨야 된다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옮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어느 회사에 가고 싶어, 어떤 직무에 가고 싶어, 어떤 서비스직, 사무직, 어떤 직에 가고 싶어 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한 번 자아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기로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뭔가 사회 공헌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 나는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뭐 나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 좀 적어도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배려하고 이런 게 좋았어. 그래서 나는 그거 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뭐 대학생 활동을 할 때 봉사 활동을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런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라고 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도 직무를 세워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직무, 사회복지라는 직무로 또 가볼 수도 있겠고, 물론 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거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직업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누구를 도와줄 때 행복감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뛰쳐나오는 사람? 물론 많죠.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뛰쳐나오고 싶고 현재 직무를 나오고 싶다 손 치더라도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그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 번쯤 있을 거야. 내가 어떤 직업이 아니라 내가 직업이라서 어떤 과학자나 디자이너나 이런 물류회사 무슨 전문 경영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나의 그런 직함, 차장, 부장, 어디 가서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도 그렇게 준비해도 사실은 뭐 내가 잘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랑 내가 되고 싶은 거랑 내가 최종적으로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갈 때 그게 다 전부 다 일치되진 않겠죠. 그렇게 일치된 사람이 있으면 제일 행복한 사람일 텐데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최소한으로도 해야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회사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좀 해보시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직을 골라보시는 거죠.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뭐 사무직이라든지 자기가 아까 이런 청소 뭐 이런 어떤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직무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되게 바래요. 물 한 마시고. 그게 왜냐면 내가 지금 어느 직장이나 그 업에 들어가 있으면 시야가 그렇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직무 안에 속해 있으면 만나는 사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어떤 뭐 미팅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뭘 해도 다른 부류의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동아리 활동이나 뭘 한 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머물러 있는 곳은 항상 그것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직업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직무나 목표 설정을 먼저 하는 것보다 어떤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무슨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를 한 번쯤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거를 설정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 왜냐면 그렇게 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맞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 쟤 되게 속편한 소리 한다. 되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어야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는데요. 혹시 뭐 질문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남겨주시면은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하자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취업이라는 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게 처음부터 취업을 처음에 딱 하고서 딱 들어갈 때 처음부터 고려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배부린 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하나라도 붙으면 가야지. 200개 써서 200개, 300개 써서라도 하나 붙으면 가야지라고 생각하겠 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선택권이 없을 텐데 거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꼭 한 번쯤 먼저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요 세 가지는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세 가지가 그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로는 대기업인데요. 저도 뭐 대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지금 쌓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거기가 본인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이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 속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내 일상의 그냥 하나의 부류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공간이 직장 생활이고 그런 공간인 거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대기업의 명함을 달고 사원증을 걸고 다니는 게 나의 행복의 첫 번째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직장을 고려할 때 그거를 첫 번째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왔는데 서성희님 유아교사인데 작년에 새로이 하고 싶어서 정보도 없고 졸업 학과로 막히고 안 되더라고요. 유아교사로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어요. 뭔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유아 그런 직종도 많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직무를 하고 싶으신지 혹시 말씀드리면은 자격증 같은 것도 말씀 조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자,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혹시 뭐 가고 싶은 뭐 그런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드리고, 그 조조희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있는 자아와 회사 밖 자아를 분리하는 편인데 그 자아를 같은 단면으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자아와 저는 자아는 다른 사람인 거죠. 같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제 스스로의 자아보다는 약간 당연히 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배려해야 되고 높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추고 열심히 뭘 하고 하는 모습이 저의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동일시된 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단면으로 놓으시고서 만약 회사의 모습과 일상생활 나의 모습이 만약에 같다면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분리해 놓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너무 다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나는 이걸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이지 하고 아니면 나는 저걸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지라는 걸 조금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단면보다는 조금의 그런 격차를 두고 아니면 조금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바람이 통할 구멍 정도를 만들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문도 좁아요. 혹시 새로운 일을 어떤 직무를 좀 하고 싶으신지 졸업학과로 막히고 그것도 좀 남겨주시면 조금 말씀 가능하실 것 같고 그 좌승준님께서 강사님께서는 어떤 직무로 근무하시다고 했는데 저 일단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계속 물류 직무였어요. 물류랑 유통 직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CJ 거기 다닐 때도 물류 관리직으로 많이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직을 해서라든지 다 해서도 이제 물류 관리직으로 많이 이직을 했죠.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사무직 같은 걸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그런 물류 현장직에서도 일을 했고 물류 관리직에서도 일을 했었지만 그런 직무에서 일을 하면은 단순히 사무직이 편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아까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무직을 하면 진짜 뭔가 서류 뽑고 뭔가 이렇게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하면은 그 일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음이 편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두통이 좀 많은 편인데 실제로 타이레놀을 먹는 게 조금 더 빈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사무직을 하면서 진짜로 그래요. 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몇 분 안 남긴 했는데 그래서 저런 연봉, 특히 연봉이라든지 명성 같은 것들이 나의 존재를 대변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명함, 명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나의 높은 연봉 그리고 명성 같은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나의 존재로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같이 있을 수 있게끔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자아 질문해 주신 조조희님도 계셨지만 그거를 아예 너의 자아는 너의 개인적인 자아는 없어. 그냥 회사에서 있는 모습이 너의 모습이고 여기서의 너가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 라는 모습을 강요하는 회사도 뭐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비단 높은 연봉에 좋은 대기업에 나에게 좋은 명함과 명성을 갖다 주면은 두말 나위 할 것 없이 좋겠죠. 두말 할 것 없이 좋겠죠. 그리고 그런 회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또. 그러면 베스트겠지만 사실 그렇게 경험상 이렇게 청취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경험상 그렇게 되긴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지금 그거에 하나의 시행착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착오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아까 그 라이프 스타일, 시간의 활용,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바탕으로 내가 저렇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소중하게 깨닫고 그걸로 본인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걸로 본인의 행복을 소소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직장 생활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고려될 부분이 아닌가. 제 경험상 저는 지금도 그거를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거를 많이 도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취직을 했는데 본인 반대가 너무 속상해요. 알기 때문에 미래 부탁 같은데 일단 해보는 일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까요? 시간 진짜 얼마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가지 말까 할 때는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뭐 정말 길었지만 짧지만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준비한 강연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는 바람을 담아서 준비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뒤에 좋은 강연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